네, 김진팔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여기 앞에 이런 데 있고요. 저 뒤에 이 건물 이거 있고요. 그럼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먹이를 찾아 변전소를 너슬렁거리는 러시아의 FPV 드론. 이번에는 뭘 노리고 있는 걸까요? 변압기 같습니다. 네, 굉장히 침착하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동이거든요. FPV 드론으로 이런 거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변압기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멀리서 까만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압기를 때렸는데 왜 까만 연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변압기 안에는 절연용 기름이 들어 있어요. 예, 기름이 타면은 저렇게 까만 연기가 나옵니다. 이 장소는 수직 남북 맞추고 뚜두두두두 밀면 수미에 있는 변전소, 수미시 바로 외곽에 딱 붙어 있는 이 공장지대에 있는 또 변전소입니다. 아마 이 공장지대에 전기를 공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이 변전소를 공격하면 이 공장지대가 다 멈추겠죠. 네, ISOW 지도를 보시면 수미 지역 외곽에 있는 여기 점이 찍히게 되는데요. 네, 이 파란색 표시는 러시아군이 들어왔다가 나간 자리라고 합니다.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이 노란색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쿠피안스크 지역에 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리만 지역에 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프카 주변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노란색은 이쪽에 많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포크롭스크 주변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여기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진한 파란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드네프로 페트롭스크 지역과 그 경계선이죠. 도네츠크 경계선 같은 지역입니다. 정확히는 도네츠크라고 해야 되겠네요. 도네츠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굴리아폴리에 근처에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이 사선으로 빗금친 부분은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자포리자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헤르손은 원래 변화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그 아조프해에 있는 러시아 유조선을 공격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측은 이 문제에 대한 뭔가 대책이 뾰족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냥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조프해는 어디냐면 여기가 아조프해인데 여기 그 러시아 측 유조선들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드론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며칠째 됐어요. 48대인가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는 주장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여기에 대한 뭔가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걸까요? 네, 이 지역은 러시아군이 이제 발견되었다는 영상이 나온 지역인데요. 위치까지 정확히 이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 러시아군이 여기서 뭐 깃발도 흔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장소는 어디냐? 여기 깃발 흔들고 있죠? 이 장소는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근데 깃발이 흔들면 기본적으로 군인이 발견됐으니까 최소한 사선이라도 칠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장공비라고? 근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여기를 지금 소개를 드리냐면 러시아군이 최근 며칠 전에 여기를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지역이 동시에 4군데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가 오스콜 강이고 굉장히 장기간 변화가 없었고 여기가 이지움이고 여기가 오스콜이고 이쪽에 리만이 있거든요. 장기간 이쪽에 이제 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치열한 전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이제 리만 있잖아요. 오스콜 강이 있고 여기가 오스콜, 여기가 이지움 있고 여기가 리만 있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격렬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크라이나가 이쪽을 이렇게 이걸 자르고 싶을지도 모르죠. 요 돌출부가 있잖아요. 이걸 자르고 들어가고 싶을지도 모르죠. 그죠? 네, 이 장소는 이 도로가 이것처럼 보이고요. 이 장소가 여기처럼 보이는데요. 이 구조물은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구조물이 나중에 생겼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물건들이 이쪽에 있는 걸로 보였는데 이게 주유소라는 주장입니다. 러시아군이 이 주유소를 공격했다는 것인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네, 여기 뭔가 기름 탱크나 가스 탱크 같은 걸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러시아 측 위치에서 얼마나 거리가 걸렸는지 한번 클릭을 해보면 19km 충분히 도달합니다. 요즘에는 한 4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드론에다 광섬유 실타래만 긴 거 달면은 65km짜리 실타래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40km 정도면은 아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전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측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최전선 여기가 리만이거든요. 리만에서부터 출발해도 19km밖에 안 걸리니까 충분히 여기 슬라비안스크에 있는 여기 주유소를 공격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어제 일가족 콘스탄티노프카 일가족 탈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오늘 새로운 동영상이 또 나와서 봤는데 요 부분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못 봤는데 이걸 보면 방향이 달라요. 반대예요. 제가 어제 반대로 방향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새로 발견된 그 영상에 따르면은 어제도 아마 제가 발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실수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는 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틀렸고요. 오늘 이 방향 왠지 이상하다 했어. 왜 최전방 방향으로 피난민을 인도하는 거지? 아무리 여기가 장악 중이라고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본 거였습니다. 이 구조물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후방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 있었던 사람이냐? 대략 이쯤 있었겠죠. 여기가 한 2km, 3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걸어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예전에 다른 도시에서는 이렇게 걸어서 나오면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공격해서 그 일반 피난민을 죽이는 영상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뭘까요? 여기까지 드론을 날릴 만한 우크라이나군의 역량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멀리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 부대가 없다. 우크라이나는. 최소한 드루즈코프카까지 가면 21km 정도면 충분히 날릴 수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는 여기까지 드론을 왜 못 날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감시해서 옛날처럼 민간인을 죽일 만한 능력이 현재 우크라이나군 드론 부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키예프 인근 벚꽃 마을에 있는 탄약고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야? 민간인 지역에다가 그 탄약고를 전쟁 범죄를 인정한 건가? 아니라며. 그래서 그 비슈네베라는 건 벚나무라는 뜻이래요. 벚꽃나무 그런 뜻이래요. 여기 옆에 있는 마을 다 박살난 거예요. 폭탄이 터져갖고 탄약고가 이렇게 터져갖고 그 옆에 있는 마을에 막 불똥이 다 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군사용 탄약이 터지면 이런 색깔이 나는 거예요. 지금 주황색하고 연기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색깔이 주황색으로 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205개 이상의 주유소가 러시아제 계란형 자폭 드론과 FPV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150개라더니 또 그 사이에 55개가 늘었습니다. 네, 러시아 주유소 공격. 기름은 까만 연기가 나잖아요. 이거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폭탄은 왜 이렇게 까만 연기가 덜 나고 거의 연기가 나지 않느냐. 여기 산화제가 들어있어요. 산소를 공급하는 그게 들어있다고요, 물질이. 그래서 그래요. 러시아군이 적의 연료 시설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점점 더 많이 불타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불 붙으면 까만 연기 나는 거. 이건 우크라이나 방송인데요.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이 유머 대신 참호 속으로 들어가서 러시아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다. 승리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주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전장에서는 필요한 만큼 버티고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습을 통해 러시아의 석유 기반 시설, 에너지 시설, 물류 등을 파괴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그렇죠.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당연히 이렇게 말해줘. 국민 여러분 물샐 틈 없이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밤잠을 자십시오. 뭐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우리도 텔레비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왔어.
러시아의 연료 위기는 아직 대규모 경제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이거는 영국인데 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유 시설 파업에도 타격인데 파업이 아니고 본격적인 경제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료 부족은 일반 대중과 일부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반적인 경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웬일로 네, 러시아 측 정보 채널에 의하면 여러 기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의 연료 및 에너지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서방과 우크라이나 연합군은 장기적인 소모전 전략의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의 식량 안보입니다. 또 이제 식량 모자라게 만들려고 공격을 준비 중이랍니다. 드론으로 뭐 한다는 거겠죠. 밀, 해바라기, 기타 주요 작물의 생육시기에 맞춰 밭에 불을 지르도록 훈련받고 이제 밀밭, 해바라기밭, 기타 논밭에다 불 지르는구나. 육류 가공 공장과 유제품 공장도 공격할 거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석유라기보다는 화약에 가까워. 화약도 두 종류가 있어요. 화약이 두 종류가 있는데 앞부분에 들어가 있는 대가리에 들어가 있는 거는 폭발하는 거. 그 뒤에 들어가 있는 건 추진제하고 그 앞에 폭약이 있거든요. 근데 폭약은 이런 색깔이고 추진제는 하얀 또 연기가 나요. 하얀 연기. 보시면 북한의 그 강건함에서 그 미사일 쏘잖아요. 추진제는 이렇게 하얀 연기가 나요. 근데 그 앞에 대가리에 들어있는 폭발하는 거 그거는 또 이 연기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네, 보는 김에 북한의 최현함인가 그거 한번 볼까요? 오, 대박. 이게 뭐야? 진짜야? 이거 AI야? 끝장나는데 뭐 수직 발사관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지금 몇 개씩 네 개째가 5개. 여기 보면 한 8개 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8개 있나?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에도 8개, 이쪽에도 그럼 84, 32발 정도 쏠 수 있나?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광신도나 러시아 편을 드는 광신도들을 내가 상대편에 유리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우울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그들의 단순한 주장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며 엉엉 우는 이 바보들을 보는 게 즐겁다. 이건 AM키 맵, 수리아크 맵인가? AM키. 하여튼 제가 중립적인 걸 찾고 있는데 요즘 많이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사실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유리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우리 편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중립적인 사람들은 양쪽에서 욕을 먹는다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나는 진실을 알고 싶으니까. 자, 쿠피안스크 방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지고 있고 러시아군이 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슬퍼하는 거야. 이 사람 올가 봐줘봐.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람인가 봐. 쿠피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하여 수리아크조차 이 지도 만드는 사람 수리아크입니다. 쿠피안스크 서부를 러시아에 통제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맞다는 거죠. 얘가 볼 때. 나는 우크라이나 편이지만 얘가 얘기하는 건 믿는다. 여기서 쿠피안스크가 러시아가 이기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다고 얘가 얘기하니까 너무 슬프다. 왜? 얘는 중립적이니까 정확한 정보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가봤거든요. 이게 이 사람 그 지도예요. 수리아크 맵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데 같은데 저는 오늘 발견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근데 뭔가 좀 내가 가만히 있어봐.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몰라. 나 이게 좋아. 나는 ISW 거죠. 왜 좋냐면은 색깔이 이뻐. 그리고 하얀색하고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대조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24시간 변화를 알려주는 색깔이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는 잘 알려주고 러시아는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쓰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또 이렇게 여기다가 좌표를 딱 찍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좌표를 딱 찍고 엔터를 누르면은 위치를 딱 알려줘. 어디라고. 요런 기능, 편리한 기능이 많고, 이렇게 스크롤을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근데 다른 거는 좀 이거는 서버 상태가 좋아야 돼요. 비싼 서버 돈 많이 주고. 근데 다른 그것 중에는, 어디 한번 스리아크맵 봅시다. 얘도 좀 빠른데? 얘도 괜찮아. 그거는 괜찮네. 어쨌든 여기가 상당히 알아주는 중립적인 그 지도 사이트라고 제가 몇 군데 오늘 찾았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데잖아요. 여기는 그 친러시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친러시아 지도는 상대방, 우리 거는 방어 라인 안 보여주고 이제 상대방 거 방어 라인을 보여주잖아요. 이거에 이제
예, 친러라는 증거죠. 제가 볼 때는. 요거 어떻게 선택하냐면 여기 프로모션 요거 누른 다음에 요거 방어 구점을 누르면 되고 이거 해제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돼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있는데 주유소 누르면 또 주유소 공격한 위치까지 쫙 나와요. 이건 친러 거. 친러 거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방어 구조물. 예, 우크라이나 것만 보여주잖아. 러시아 방어 구조물 안 보여주잖아. 하지만 짜잔. 자, ISW 보십시오. ISW는 뭐예요? 러시아 방어 구조물만 보여주잖아. 우크라이나 건 안 보여줘. 얘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완전히 우크라이나라고 제가 인정하잖아요. 미국이지만 미국 사이트이지만 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친척들이 하는 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 예. 그걸 감안하고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이 지도상에서 조금 땅 더 먹고 덜 먹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소모전이고, 예? 전격전이나 그런 땅을 많이 먹기 위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땅은 있죠. 예, 푸틴 입장에서 이만큼은 중요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를 먹기 전에는 이거를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목표가 이만큼인데 하지만 소모전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소모전 성격에서는 지도의 상에서 땅이 뭐 얼마큼 더 먹고 덜 먹고 하는 게 그렇게 전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2024년 말 2025년 초까지 생산 라인을 크게 늘려 일부 범주에서는 손실을 만회하고 다른 범주에서는 손실에 거의 근접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수년간 기존 생산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손실이 감소함에 따라 러시아는 손실과 일치하거나 재고를 서서히 소진한 단계에서 손실을 크게 추가하고 재고를 보충할 수 있는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이거는 또 그런 것도 있죠. 이 요즘에는 탱크나 장갑차를 주로 쓰지 않고 보병을 그냥 2명, 3명씩 보내요. 왜냐하면 보내봤자 드론의 밥이니까 탱크나 그런 좀 전쟁의 양상이 변한 이유도 있긴 해요. 네, 이 영상은 러시아 드론이 추락한 뭐 어느 쪽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추락한 드론을 줄로 낚시로 해갖고 회수하는 영상입니다. AMK 매핑 친 우크라이나 그 사이트인데도 정확하고 이제 중립적인 그런 사이트라서 제가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라이브 맵이라는 것을 가봤더니 ISW 맵과 거의 버금가게 세계에서 제일 형편없는 우크라이나 지도래. 야, ISW 지도가 뭐 어때서 야 이렇게 보기 좋고 대략만 알면 되지 그걸 세세하게 땅을 요만큼 먹었으면 조만큼 먹었어 그걸 매일 확인해야 되냐?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저는 이거를 뭘 보냐면은 소모전이라는 양상상 땅을 많이 먹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소모전은 적의 보급로는 길게 하고 우리 보급로는 짧게 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 소모전이니까 땅을 먹으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유리한 지역에서 싸운다.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우호적이잖아요. 친러계가 많이 살고 있고 여기 현지인을 징집해서 니네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니까 현지인을 징집해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가 테러하고 막 사보타지하고 게릴라전하고 난리나 일로 가면 안 돼. 그럼 불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일부러 이쪽을 전쟁터로 택한 거예요. 여기 파란 데가 다 러시아가 들어갔다는 데예요. 전쟁 초기에. 근데 싹 빠지고 일로 싹 옮기잖아. 왜? 우리한테 유리한 환경에서 싸우겠다는 거지. 너네가 길어야 된다는 거지. 보급로가. 우리는 보급로가 짧고 그리고 현지인이 우리한테 우호적인 곳에서 싸우고 싶다는 거지. 그런 지금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땅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안 알려줘도 나는 상관이 없어. 이 전쟁을 난 땅면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근데 그거를 제 이 시각을 오늘 정확히 잠깐만요. 네, 제가 2022년 첫 해 초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그 소모전 개념, 지도상의 면적은 중요하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측 유튜버가. 이 영상 제가 텔레그램에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윌리 OAM 이거 보시면은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용 미사일을 자체 생산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는 어렵다는 아주 긴 분석글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말이랑 똑같은 건데 좀 더 전문적인 용어와 이런 걸 사용해서 상세히 알려주는데요. 궁금하시면 제 텔레그램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우리는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게 아닙니다. 독일인들은 크렘린이 왜 유럽을 적으로 간주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는 명백하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광활한 영토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할 것이다. 단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고 점령지를 반환하고 군대를 철수하는 것만이 문제다. 야, 그러면 나토를 하지 말라는 그거를 요구를 받아야지. 아니다. 나토를 가입하는 것은 너네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이야? 러시아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니네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 러시아의 인식을 니네하고 똑같이 인식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간 사람을 주먹으로 한 대 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때린 사람이 그러면 야, 살살 쳤는데 뭐가 아파 임마. 그러면서 자기 뺨을 자기 주먹으로 치면서 하나도 안 아픈데 그러면 어쩌겠어요. 야, 내가 아픈 게 문제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가 문제야. 맞은 내가 아프다는데.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EU 우크라이나 영국산 무기 구매 유럽 차관 사용 허용 예정. 이제 계속 전투 의지가 계속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하고 돈 준다잖아요. 소모전이 끝나려면 상대방의 전투 의지와 전투 능력이 파괴돼야 되는데 아직 계속 우크라이나에 뭐 돈 주고 무기 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도상에 뭐 얼마나 많이 먹은 게 뭐가 중요해? 러시아가 여기까지 다 먹으면 그러면 여기 얘네가 멈출까? 얘네가 뒤에서 지금 돈하고 무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전쟁인데 차라리 여기서 계속하는 게 낫지. 왜? 거기까지 가면 불리해지잖아. 보급로가 길어지고 그러면 현지인이 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정확히 보여주는 누가 얼마큼 먹었는지 땅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도는 저한테 필요가 없고 편리하고 이렇게 빨간 줄을 그었을 때 탁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그런 그림이 필요한데 ISW가 딱 제격이란 말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토론 우크라이나를 잃느니 차라리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이 낫다. 이거 지금 EU하고 유럽하고 러시아 전쟁 붙었네. 우크라이나전이 아니네. 이거 유럽전이네. 영국 외무부 장관 이벳 쿠퍼는 휴전을 위한 기회창은 없다. 프랑스 외무장관 빠루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실패하고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으로 그는 전선에서 후퇴하고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소모전에서는 전선에서 후퇴할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어. 러시아가 왜 자기한테 유리한 지역에서 싸우기 위해서 이 파란 데까지 다 들어갔다가 야 여기서 계속 싸우다가는 소모가 많겠다. 병력 소모, 전차 소모, 장갑차 소모가 많겠다. 그럼 싹 빠지고 이쪽으로 쫙 간 이유가 뭐야? 소모전이기 때문에 땅을 많이 먹기 위한 러시아가 농토가 없냐? 러시아가 자원이 없어? 러시아가 석유가 없고 가스가 없어서 여길 먹겠니?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질 아바레 프랑스 장군은 크림반도 탈환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금 유럽하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건 정식으로. 그죠? 프랑스 해군 제독 피에르 반디에는 우크라이나 병력이 고갈될 경우 나토가 러시아와 어떻게 싸울 계획인지 상대방의 전투 의지가 지금 소멸하지 않았어요. 지금 소모전 개념에서는 그게 중요한데 소모되지 않았다고요. 상대방의 전투 의지가. 러시아의 마리아 자하로바는 영국에서 RT 프로듀서 제임스 스콧이 구금된 사건 이후 영국이 쫄았네. 러시아가 영국을 혼내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인질 하나 잡았는 모양이네. 테러리스트 슈틸러만은 지금 휴전이 이루어지면 자신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딱 네타냐후하고 똑같은 지금 포지션이잖아요. 젤렌스키 정권은 전쟁이 끝나면은 자기네도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해야 되겠죠. 원하지 않아요. 전쟁 끝나는 거. 젤렌스키 역시. 모스크바 정부와 재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진정으로 체제 전체가 수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려 한다는 믿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엘리트층, 최고위층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왕 될 생각 없다 선언하자마자 그 많이 따라다니던 수천 명이 다 도망가고 12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 진정한 그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자 누가 이탈하는지 수첩에다 다 적어놓고 저 새끼들 알았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키예프 방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아 잠깐만 트럼프 대통령님 잠깐 오세요. 그래야 대통령님이 오면은 러시아가 공격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고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신뢰하고 있는 친 우크라이나 채널 AMK 매핑에서 그 진정으로 중립적인 지도 제작자 여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 제가 제 텔레그램에 링크 해드릴 테니까 요거 탁탁 클릭하면은 그 나와요. 그 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필요하시면 이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이란 남부에 부시에르 어항 뭐 배 그 물고기 잡는 배 그 항구 같은 데를 공습했다는 것 같습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미국 항공모함 두 척이 이란에 이례적으로 근접해 미사일 발사 사정권 내에 있는 것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또는 봉쇄 조치 시행을 위한 준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 간 거야? 뭐 한 대 맞고 싶은 거야? 야 이란한테 한 대 맞았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공격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야? 통킹만이야? 루시타니아호야? 진주만이야? 뭐야? 피그만이야? 오렌지색 피부의 지도 대통령이 평소보다 훨씬 심설궂은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나 휴전이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잇따른 공습 이후 긴장 완화를 위한 비공식 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또 뭐 싸우다가 또 화해했다가 싸우다가 화해했다가 뭐 이런 거야? 1라운드 땡 2라운드 땡 뭐 이런 거야? 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테헤란의 완전한 통제권을 인정할 때까지 핵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MOU라는 것 자체가 저는 병신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협정이면 협정이지 무슨 MOU야? 예? 무슨 양해각서야? 이거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냥 법적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장이. 그리고 나는 이것 자체가 이제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양쪽에서 발표한 MOU 내용이 달라. 예? 이란이 발표한 내용과 미국이 발표한 내용이 서로 달라.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버전을 이제 발표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란이 발표한 버전은 미국이 이걸 합의해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미국은 이걸 비밀로 하고 자기 버전을 따로 이건 사기인 거지. 따로 발표한 거지. 이거에 근거해서 야 거기는 임마 내가 임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결국은 이걸 MOU라는 단어가 나왔던 순간부터 이걸 깨려고 작정했다는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졌잖아요. 근데 이란은 왜 이걸 했냐? 이란도 뭔가 잠깐 쉬고 뭔가를 무기를 보충할 필요를 느꼈겠지. 한판 붙어보니까 고고도까지 올라가는 대공 미사일이 부족해. 야 중국한테 사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었겠지. 그죠? 네, 이 영상은 오늘 유튜브가 저에게 추천한 영상인데요. 미국의 미어샤이머라는 그 교수, 그 정치 무슨 관련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의 도발로 시작됐으니까 나토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유럽을 포기하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왜? 러시아는 지역 패권국이 아니고 그럴 만한 강력한 힘도 없기 때문에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국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막아야지 러시아를 막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한 결론입니다. 제가 텔레그램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1시간 넘는데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